린짜오밍 잘 보고 있나요? 우리 린짜오밍을 위해서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 자, 지금 곱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 곱셈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해볼게. 곱셈은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굉장히 공식이 단순하진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A 행렬이 있고 B 행렬이 있다라고 치면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법칙에서 순서에서 곱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곱하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볼게. 그 5페이지입니다.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 중에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뭐냐면 행렬은요. 무슨 법칙이 통하지가 않냐면 교환 법칙이 통하지가 않아요. 교환 법칙 안 됩니다. 선생님 왜요? 라고 하면 이게 되게 단순하잖아. 아까 더하기 빼기야. 아까 빼기에서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알려줬어야 되는데 우리 혜인 학생이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빼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했는데 제 개념 프린트에는 A 빼기 B랑 B 빼기 A가 다르다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에 부연 설명 아까 하자면 우리 더하기는요.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똑같아요.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근데 이 빼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 A 빼기 B랑요. B 빼기 A는 달라요. 선생님 그럼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A 빼기 B가 사실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A 더하기 마이너스 B로. 그러면 얘네 둘이 통째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B에다가 A를 더한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빼기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A랑 B랑 순수하게 자리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도 같이 갖고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A랑 B랑 자리만 바꾸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곱셈도 대표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왜요? 라고 하면 제가 밑에 예시를 들어놨죠. A가 1, 2, 3, 4고요. B가 1, 0, 2랑 마이너스 1이면요. A, B랑 B의 값이 어때요? 서로 달라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행렬에서는요. 얘 때문에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얘 때문에. 자, 얘 때문에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봐볼게요. 밑에 한번 봐볼게요. 읽어보면 행렬의 곱셈은 수에서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과 곱이 정의되어 있는 세 행렬 A, B, C에 대해서는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1번. K 곱하기 A, B 행렬이래. 그럼 요거는 얘들아 K는 상수거든요. 그럼 이 K는 어디론가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무슨 뜻이냐? KA를 곱한 다음에 B를 곱해도 되고요. A 곱하기 KB를 곱해도 상관없어요. 이 K는 어디로나 가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법칙이에요. 자, 두 번째 결합 법칙이에요. 결합 법칙은 A 곱하기 B 곱하기 C. 요거는 밑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A, B를 먼저 하고 C를 나중에 곱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해하셨죠? 결합 법칙은 얘들아 괄호의 위치가 바뀐다. 뒤에 있다가 앞으로 오거나 앞에 있다 뒤로 가면 결합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3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3번. 이 3번을 할 때 애들이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해요. 뭐냐면 A가 있고요. B 더하기 C가 있거든요. 그럼 너네들이 이거 A를 막 분배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야. 그럼 분배하는 거 맞아요. 근데 요렇게 써야 정답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잘 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써볼게. 그럼 얘도 A가 분배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혜인아, B 더하기 C를 구한 다음에 A 곱하는 거랑 B 더하기 C를 한 다음에 A 곱한 거 분배 법칙을 하면 AB 더하기 AC, BA 더하기 CA니까 얘네들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달라요. 그럼 제가 뭘 말해주고 싶냐면요. 행렬은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왼쪽에서 곱하냐 오른쪽에서 곱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요. 그래서 왼쪽에 A가 있어서 분배 법칙을 할 때랑 오른쪽에 A가 있는 채로 분배 법칙을 할 때랑은 답이 달라요. 왜요? 방금도 말했지만 A, B랑 BA는 다르고요. A, C랑 CA는 다를 거니까 둘이 더한 것도 전체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뭔 실수를 많이 하냐면 이런 실수 많이 해요. 선생님 아까요. 선생님이 2 곱하기 1 행렬하고요. 2 곱하기
이 행렬은 못 곱하죠, 여러분들. 왜죠? 앞에 거의 1과 뒤에 거의 2가 다르잖아요. 근데 애들이 뭐 해갖고 오는 줄 알아? 학교 시험에서? 자기도 모르게 2 곱하기 1이랑 2 곱하기 2? 안 되네? 그거는 갑자기 뜬금없이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요. 이렇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기랑 여기랑 같지 않냐? 그러면 얘네들이 없어지면서 2 곱하기 1 행렬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해갖고 답을 적어갖고 와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행렬은요, 곱셈은 그냥 기본값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엄밀히 따지면 얘를 A 행렬이라고 얘를 B 행렬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A, B 곱하는 걸 B 곱하기 A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답이 어떻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결합, 분배, 이렇게 상수가 분배되는 건 문제가 없고 순서를 바꿔서 A, B를 먼저 한 다음에 C를 하는 건 상관없지만 분배할 때는 조금 조심해줘야 된다. 오른쪽에 해줬으면 오른쪽에 붙여주고 왼쪽에 했으면 왼쪽에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런 것도 돼요? 만약에 A가 있고요. CA가 있어요. 이렇게 해줄까? 좀 애들이 헷갈리게. 이거 해주자. 근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라는 거야. 우리가 A 더하기 B 행렬이 있고 C 더하기 D 행렬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우리 꼭 곱셈 공식처럼 분배 법칙을 할 수 있냐라는 거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아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행렬은?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어. 그럼 가볼게. 혜인아, A랑 C랑 곱할 거거든? 근데 A가 C의 무슨 쪽에 있어? 왼쪽에 있지. 그럼 얘는 AC 행렬이라고 적어주면 돼. 그 다음 얘네 둘이 곱할 때는 AD. 그 다음 얘네 둘이 곱할 때는 BC. 얘네 둘이 곱할 때는 BD라고 써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AC, AD, CB, DC 지 멋대로 이거 막 자리 바꾸시면 안 돼요. 답이 다 달라지니까. 이해가? 그래서 지금 A랑 B가 CD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모두 다 A, B는 항상 CD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라도 오른쪽에 있다. 나 계산 실수했네. 빨리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밑에 써 있는 게 이제 그렇게 써 있고요. 자, 밑에 이제 여러분들 거기 리마커에 써 있죠. 리마커에 한번 별표 쳐놔 수 있어요? A, B는 0. 거기다 별표 쳐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일단 거기만 별표 쳐놔줘. 그 나머지는 내가 말로 해줄게. 근데 우리 거기다 별표 쳤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수학에서요. 이거 기억나죠? 지금 행렬 아닙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y가 0 나왔대요. 혜인아, 우린 수학에서 두 실수를 곱했는데 0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여야 되죠? 0이어야 돼요. 얘를 답으로 말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말했어요? x가 0 또는 y가 0이라고 배웠어요. 그쵸? 근데 이게 행렬에서 이 법칙이 깨져요. 행렬에서는 어떻게 법칙이 깨지냐면 A랑 B 행렬을 곱했더니 0행렬이 나왔대요. 그럼 너네들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아니 선생님, 인간적으로 두 행렬을 곱했는데 0행렬이 나온다는 건 둘 중에 하나가 A 0행렬 아닐까요? 그래서 답을 뭘 많이 체크해 오냐? A가 0 또는 B가 0행렬이다 라고 제일 많이 써서 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 깨집니다. 안 돼요. 행렬은 그래서 신기한 거야. 그래서 내가 예시를 들어놨죠. 뭐냐면 A 밑에 얘 한번 봐보세요. 얘 보면 A가 1 마이 2 마사예요. B는 4, 2, 2, 1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오른쪽 보면 A, B를 곱했는데 0행렬이 나와요. A도 0행렬이 아니고 B도 0행렬이 아닌데 곱하면 0행렬이 나오는 행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대부분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합답형에 많이 나와요. 합답형 너네 어려워하는 거 있죠?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거. 이렇게 나와요. 기억. A, B가 0이면 A 또는 B가 0이다. 그럼 애들 암묵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둘이 곱해서 0이면 둘 중에 하나가 0이겠지. 동그라미 쳐갖고 오는 친구 많다 이거야. 안 돼요. 두 번째, A, B는 BA랑 같다. 이렇게도 니은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애들 교환 법칙 자리 바꿔도 똑같겠지. 착각해서 얘도 맞다고 오는데 안 된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것도 있죠. A 더하기 B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자, 너네들 한번 나한테 이건 말해봐봐. 얘들아,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한번 전개해 볼래? 뭐 나올 것 같아? 그냥 아무나 말해봐. 수아가 말해봐. 뭐 나올 것 같아? 틀려도 좋아. A 제곱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 근데 우리 AB나 BA나 똑같으니까 이거 동량으로 같이 EAB 하면 안 돼? 왜? 그렇지.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수학에서 A 더하기 B를 전개하시오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AB나 BA나 동류항으로 같이 보기 때문에 두 개의 AB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근데 행렬에서는 AB랑 BA 행렬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얘를 같이 동류항으로 볼 수 없다 이거야. 근데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게 될 때가 있나요 혹시? 어떤 거에 완전 제곱식을 전개했더니 진짜 이렇게 나올 때가 있나요? 있습니다. 딱 한 번만. 그 한 번을 제외해놓고는 절대 여기를 합쳐서 쓰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아까 혹시 내가 했던 말 기억나나? 한 지금으로부터 한 25분 전에 우리가 2 곱하기 2행렬, 2 곱하기 1행렬 이렇게 그냥 모든 행렬들을 다 이렇게 부르는데 고유한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행렬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지? 영행렬이었어. 그러고 나서 내가 나머지 하나 안 알려줬어. 나머지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단위 행렬이라 그래. 단위 행렬. 그리고 이 단위 행렬은요,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2라고 씁니다. 그럼 얘는 유일하게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행렬이야. 나머지들은 없어요. 수학 행렬 단원에서요, A 행렬, B 행렬, 2 곱하기 2행렬, 2 곱하기 1행렬 이렇게 부르지 영행렬, 단위 행렬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자기 이름이 없어요. 유일하게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행렬은 단위 행렬과 영행렬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럼 이 단위 행렬은 어떻게 생겼어요? 1001입니다. 얘 모양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단위 행렬이 어떻게 보면 얘들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되게 모든 수학을 리셋시켜버리는 행렬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A, B랑 BA는 다르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신기하게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가 있거든. 행렬도. 그게 언제인 줄 알아? 바로 이럴 때야. 이 단위 행렬하고 붙어 있으면 신기한 게 뭐냐면 법칙들이 안 되던 게 다 돼요. 교환 법칙도 되고요. 심지어 이것도 돼요. A 더하기 2를 전개하잖아요. 그럼 이 법칙대로라면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근데 A2도 A 행렬, 이 A도 A 행렬이어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심지어 단위 행렬은 생략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A 곱하기 2도 A고 2 곱하기 A도 A여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단위 행렬은요. 이게 이 새끼가 존나 되게 무적이야. 자기 자신을 2승하건 4승하건 1억 승하건 1조 승하건 몇 승을 해도 자기 자신이 나와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단위 행렬은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신기한 행렬이에요. 진짜로 해보면 자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행렬이 지금 1, 0, 0, 1이랬잖아. 단위 행렬. 얘 한번 제곱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걸 두 번 곱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얘들아. 이렇게 두 번 곱해볼게. 자, 우리 아까 곱셈 연습했죠? 1, 0, 0, 0, 0, 0, 0, 1, 1, 0, 0, 1 똑같이 나와요. 한 번만 더 곱해볼까요? 뭐 뻔하겠죠? 또 1, 0, 0, 1 나와요. 그게 2의 3승이거든요. 그래서 단위 행렬은 실질적으로 아무리 몇 승을 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얘가 끼는 순간 여러분들이 알던 모든 법칙들이 다 통해요. 교환 법칙에서 안 통했는데 여기서 통하고 곱셈 법칙은 안 통했는데 여기서 통하고 그러니까 단위 행렬이 껴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되게 문제가 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걸 제외하고는 이 A, B랑 BA는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만 수두룩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곱셈은 절대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너네들이 바꿔서 계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둘이 곱해서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이건 수의 체계에선 맞지만 행렬에서는 아니다. 영행렬이 아닌 놈을 곱해도 영행렬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 없어요. 그럼 사실상 이제 뒷장 넘어가서요. 행렬의 거듭 제곱입니다. 행렬의 거듭 제곱은 꼭 신기하게 복소수랑 조금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A 행렬이 있었죠. 근데 그걸 제곱해달래요. 그럼 진짜 AA 곱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A 세제곱은 A 3번 곱하나요? 네. 그냥 무식하게 진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A의 100승을 물어보면 어떡하죠? A의 1억 승을 물어보면 어떡하죠? 우리 이런 문제들 어디서 많이 연습해봤죠? 이런 비슷한 부류의 문제? 민이 어디서 많이 봤지? 복소수에서 많이 해봤지. 복소수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A의 2015승 구해달래. 너네 진짜 2015승 했어? 안 했지? 너네들 어떻게 풀었어? I의 4승이 몇이니까? 1이니까 얘를 4로 나눴어. 그래서 나머지가 뭐 나와? 4, 3, 12, 3 나오니까 얘는 I의 3승과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I라고 너네들은 다 대답을 했단 말이야. 이해가? 근데 똑같아. 선생님, 그러면 A제곱, A3승, A4승 가다 보면 이걸 100승까지 언제 하고 1억승까지 언제 하고 A의 2015승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신기한 게 뭐냐면 행렬은 거듭 제곱을 계속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 신기하게 잘 봐.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 단위 행렬이 나와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A제곱, A3승, A4승, A5승에서 단위 행렬이 나와요. 여러분, 그럼 5번째에서 단위 행렬이 나온다는 건 이건 무슨 뜻이죠? 6번째가 뭐가 된다는 거야? 다시 여기다 A 곱하니까 A. 그리고 A 7승부터는 다시 A 제곱. 똑같이 간다라는 거야. 그럼 A 몇 번째에서 다시 단위 행렬이 나와요? 10번째에서 단위 행렬이 나오겠죠. 그럼 얘 몇 개마다 반복된다? 5개마다 반복된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은 얘를 5로 나눠주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 놓고 만약에 나머지가 1이야. 그럼 첫 번째 거 말하면 되고 나머지가 2야. 두 번째 거 말하면 된다. 만약에 나눠 떨어졌어. 얘 나눠 떨어지죠. 그럼 답이 뭐예요? 단위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행렬도 거듭 제곱은 복소수랑 같은 개념이라는 거야. 너네 말했잖아. 복소수 이렇게 큰 숫자 나올 때 내가 항상 무슨 짓 하라 그랬어. 우리 중간고사 때. 제발 노가다 떼봐라. 노가다 뛰다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짠 하고 뭔가 1 나올 때 끝나더라 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막 주구장창 외웠지. 설마 중간고사 끝났다고 벌써 까먹었을라나? 그래도 모의고사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요거 기억나? 이거 몇 승 해야 됐어? 3승 하면 뭐 나왔어? 마이너스 1. 이거 외우자 그랬잖아. 그치? 그리고 또 하나 배웠었지. 뭐 2분의 하나 더 할까? 요거 해줄까? 요거 또 몇 승 하라고 배웠지? 3승 하라고 했어. 그럼 뭐 나온다 그랬지? 여기 있는 숫자 부호 반대로인 거 나온다 그랬잖아. 이해 가세요? 그리고 우리 또 배웠던 거 또 있었지. 뭐 있었어? 요거 기억나? 뭐 루트 2분의로 시작했던 거? 이건 몇 승 하라 그랬어? 제곱. 그럼 분자, 부호 따라갈 거다. 이거 막 주구장창 우리 외웠었잖아. 그것처럼 행렬도 사실은 거듭 제곱이 나오면 단위 행렬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수고롭게 다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겪어봤을 때 유일하게 선생님이 한 8년 전에 그 서울 그 학원가 은행 사거리에서 학교가 11번째에서 단위 행렬 나왔던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한 8번째까지 하고 포기했거든. 근데 걔네들이 이제 11번째까지 갔으면 단위 행렬이 나와서 얘는 11개마다 반복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나도 몰라요. 이게 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이게 나와야지만 우리들은 뭔가 얘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니, 똑같지. A 5승이 마이너스 2면 혜인아, A의 10승이 뭐 나오겠어? 2 나오겠지. 그럼 얘는 10개마다 반복된다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그 8번 행렬의 거듭 제곱과 식의 전개에 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식 이렇게 전개해 놓은 거 있잖아요. 교환 법칙 통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동류항 취급하지 마라 라는 의미에서 전개식을 제가 써놓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학교 시험은 어떻게 내는지 아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내요. 만약 예를 들어 한 7번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A 플러스 2B 행렬을 제곱한 것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칙을 다 깨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일 때 이렇게 시작해. 갑자기 문제가. 자, 그럼 너네들은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야. 어떤 물음표? 선생님, 이거 이상하다 이거야.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는 절대 행렬은 교환 법칙이 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왜? A, B
BA 절대 교환 법칙 못 쓰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맞아요. 이게 일단 전제 조건, 기본값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다는 전제하에 벌써 시작하래. 그럼 이게 나에게 뭘 돌려서 말해주는 거야? 얘를 전개하면 얘야. 이거 일 때 시작하래. 쭉 문제가. 그럼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써먹어도 된다라는 건 얘네 둘을 무슨 취급했다? 동류항 취급했다는 거지. 얘네 둘이 같은 행렬이라는 건 결국 A, B랑 BA랑 어떻다? 같다라는 전제하에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장이 갑자기 뜬금없이 써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교환 법칙이 통한다는 전제하에 풀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 꼭 또 무슨 문제랑 비슷해? 복소수에서 너네 이거 기억나? 이게 무슨 뜻이었어? A랑 B랑 둘 다 뭐? 음수라는 전제하에 시작하라는 거였지. 그냥 뜬금없이 첫 줄에 이거 써주고 A, B가 음수라는 전제하에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어? A도 음수고 B도 음수니까 보기 1번 루트 A분의 루트 B는 뭐일 거야? 이렇게 하고 풀었잖아. 똑같아 행렬도. 이렇다고 할 때 그럼 너네들한테 A, B에다 뭘 넣으라는 게 아니야. 선생님 제가 알던 전개식과는 달라요. 얘를 동류항 취급했어요. 그럼 얘는 교환법칙 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빨리 A, B랑 BA 서로 바꿔서 곱해봐. 그 다음 같다고 둬봐. 그러면 아마 A나 B나 둘 중에 한쪽에는 미지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인수를 찾을 수 있다. 성분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써있죠. 리마커 한번 2 읽어볼게요. 리마커 2 밑에 읽어보면 6페이지 왼쪽 아래입니다. 두 2차 정사각 행렬 A, B에 대해서 A, B랑 B랑 같으면 우리가 알고 있던 곱셈 공식을 쭉 쓰면 된다. 이것들과 같이 다항식처럼 다룰 수 있다. 따라서 행렬에 관한 식의 곱셈에서 다항식처럼 전개되거나 인수분해되어 있다면 A, B랑 BA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이해가? 근데 머릿속에서 지금 내가 한 거랑 순서를 반대로 알면 안 돼. A, B랑 B가 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아니야.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A, B랑 B가 같다는 거야 라는 거야. 국어 잘해야 돼. 난 전제 조건이 뭐였어? 이러니까 이런 거지 이러니까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야. 이해가? 이런 문장이 먼저 써 있어야 얘가 성립한다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알았어요? 꼭 거꾸로 외우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옆에 단위 행렬은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일령 명인 행렬을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는 할 게 없는데 끝났어요. 저랑 이제 학원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학원책 한번 펴볼게. 미안한데 학원책이 프린트로 나온 이유가요. 그 업체가 쉽니다. 책은 이미 만들었는데 그 업체는 저번 주 목요일, 수요일부터 쉬었대요. 좋은 기업이지. 뉴파이는 오늘도 나오는데. 아무튼 좋겠다. 그치? 자, 그래서 책은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올 예정입니다. 자, 한번 선생님하고 대표 문제들 한번 풀면서 넘어가 볼게. 자, 저랑 시간을 재고 풀 겁니다. 자, 지금 2번 시작. 이 정도 개념이어도 거의 행렬은 다 풀릴 거예요. 자, 끝. 지금 정도면 나왔어야 돼요. 답은 몇 번이죠? 5번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IJ, 얘들아 IJ라고 해서 막 당황하면 안 돼. 이건 너네 마음대로 나올 수 있어. MN으로 나올 수도 있고 PQ도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IJ 이렇게 나오면 이게 바로 행렬이에요. 원소. I, J 이렇게 나오면 앞에가 행, 뒤에가 열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행이 열보다 큰 쪽.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디야? 2,1 그리고 3,1 3,2 이런 쪽이 되겠지. 그런 원소들만 더해달라. 그럼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뒷장 넘어가 볼게요. 6번 시작. 행렬을 잘하면 나중에 집합할 때 좀 이득 많이 볼 거예요.
행렬 잘하는 애가 좀 집합도 잘하더라고.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요건 어차피 다 더할 거니까 꼭 굳이 A 행렬을 이쁘게 2차 정사각 행렬 안 찾아도 되지만 우리 처음이니까 한번 찾아볼게. 1, 1 원소를 넣으면 뭐 나오죠? 1, 1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나올 거고. 그 다음 1, 2 넣으면 뭐 나올까요? 1, 2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K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 1 넣어볼까요? 2, 1 넣으면 4 더하기 K가 나올 거고. 2, 2 넣으면 4 더하기 2K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2차 정사각 행렬을 찾은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이걸 다 더했대요. 다 더하면 결국엔 이렇게는 없어질 거고. 4 더하기 몇 K? 2K, 2K, 2K니까 6K가 모든 원소의 합인데 그게 34이다. 따라서 6K가 30이니까 K는 따라서 몇이다? 5. 이렇게 답을 찾더라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뒷장 넘어가서요. 좀 어려운 걸 해야 되는데 어려운 게 없냐? 다 쉽네, 문제가. 8번 하자, 8번. 좀 복잡해 보이니까. 그래야 숙제가 좀 편할 거니까. 답을 부르고 안 나오면 풀이를 할게요. 자, 끝낼까요? 일단 A 행렬은 알려줬고요. B 행렬을 찾는 게 이제 목적이겠죠. 우리 B 행렬 한번 찾아볼까? 자, 순서대로 넣으면 돼요. I와 J는 1, 2밖에 못 넣는데요. 그 말 뜻은 얘가 2차 정사각 행렬이라는 거죠. 1, 1 넣으면 3. 1, 2 넣으면 5. 2, 1 넣으면 4. 2, 2 넣으면 4 더하기 2니까 6. 이렇게 나오겠네요. 문제에서 뭘 찾아달래요? 선생님, 요럴 때요. A랑 B랑 같대요. 그럼 자동적으로 P가 3, Q가 5, 그 다음에 R 더하기 S가 4, R 빼기 S가 6이니까 둘이 더하면 2R은 10이니까 R은 5, S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4개를 찾게 되겠네요. 문제가 뭘 구해달래? PQ 곱하고 15에다가 RS 더해달라면 15에서 5 빼니까 답은 10, 답 5번이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12번 시작. 단순 계산이죠? 자, 끝낼게요. 이거 진짜 이 상태에서 두면 안 되고, 먼저 얘를 깔끔하게 해줘야겠죠.
자, 보시면 3x, a, 마이너스 2b. 너네들이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넘어갈 때는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수의 체계랑 똑같아요. 넘어가서 x가 될 거고요. 넘어가서 4b가 될 거고. 넘어가서 마이너스 a가 붙겠죠. 결국 x는 요걸 찾아달라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우린 b의 행렬의 4배하고 a를 빼주면 답이다. 답은 몇 번? 3. 답은 2번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서 조금씩 난이도 좀 올려볼게요. 단순 계산들은 좀 빼고 이제 곱셈을 좀 하나 할 때가 왔는데 요거 한번 해보자. 23번 시작. 자, 같이 해볼까? 자, 이걸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랬지? 2개 곱해서 영행렬이면 둘 중에 하나가 0일 거야. 안 돼. 행렬은 그거 다 깨진다 그랬어.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그냥 노가다. A가 뭐야? AB 1 마이너스 1. 그럼 B랑 C를 먼저 더하자 이거야. B, C 다음에 뭐나? 2 더하기 A, 그 다음에 1A. 이렇게 나오겠네. 자, 한번 곱해보자 이거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2 행렬 나올 거야. 자, 간다. 2A 플러스 B. 어우, 숫자가 더럽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AB. 2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고. 그럼 지금 얘가 영행렬이 됐으면 좋겠대. 그럼 다 0이면 돼.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 그럼 A는 자동적으로 2가 되겠지. 0. 2면 B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4. 문제가 뭘 찾아달래? A 빼기 B 값 찾아달라 했으니까 답은 6.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개념 갖다가도 풀리는 단원이 행렬이에요. 자, 조금 더 가볼게. 조금 더 연습을 시킬 만한 거. 요거 한번 해볼까? 29번 시작. 그래서 행렬은 누가 빠르게 실수 안 하고 푸냐가 중요해. 개념 자체가 쉬우니까. 자, 해볼까? 얘들아, 지금 보면 둘 다 C가 어느 쪽에 곱해져 있어? 앞쪽, 왼쪽에 곱해져 있지. 그럼 여기다가도 똑같이 왼쪽에 곱해야 돼. 앞쪽에. 이렇게.
그렇지 않고 니네가 나 마음대로 어쨌든 C랑 A랑 곱하면 되네. 아무 데나 곱하면 안 돼. 답이 달라지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얘가 분배될 때 CA, CB로 나눠질 거거든. 따라서 CA 더하기 CB라는 행렬은 여기서도 조심하세요. 수학은 왼쪽에다가도 무슨 짓을 해줬으면 오른쪽에도 무슨 짓을 해줘야 되지.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행렬의 앞쪽에 곱했지. 그럼 여기 행렬도 어디다가? 앞쪽에 곱해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 2 마이너스의 1, 3을 1, 2, 0, 1과 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이거 곱해볼까요? 2, 0, 4, 3, 1, 2,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문제가 뭐라 그러냐면 근데 CA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CA가 최종적으로 계산이 돼서 1행의 2열, 1행의 2열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CB에 똑같은 여기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럼 사실상 별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5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이놈의 원소더라라는 거지. 답은 5번이 되는 거지.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서요. 아, 여기도 쉬운데. 요거 한번 해볼까? 36번 시작.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센스를 발휘하면 남들보다 조금 빨리 풀려요. 여기서 여러분들 당연히 X를 찾고 싶으니까 A제곱을 반대로 넘겼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얘들아, 생각보다 이런 것들 문제들이 있잖아요. 특히 진짜 단순하게 그냥 노가다 띠라고 과연 만들어 놨을까? 라는 거야. 왜? 이걸 전개한다고 한들 2B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제곱? 야,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나한테 엄청나게 도움되는 것 같진 않아. 그럼 A, B 다 넣으라는 소리 아닌가요? 라고 봤는데 봤더니 얘들아, 얘 한번 구해볼까? 얘 구해보면 2B가 B에다 2 곱하면 0이고 거기서 A 행렬이 1, 2 마이너스 1이에요. 맞지? 그럼 얘네들이 빼면 뭐가 나오냐면 1, 0, 0, 1이 나와. 1, 0, 0, 1 뭐죠? 단위 행렬이죠. 얘가 단위 행렬이에요. 그 말 뜻은 뭐냐면 X가 단위 행렬에다가 B를 곱하고 A제곱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 아시다시피 단위 행렬은 곱하기해서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B에서 A제곱을 빼달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듯이 진행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사실은 이 A를 보면 또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거듭 제곱이 진짜 좀 디테일한 것까지 배우면 알게 될 텐데 자, A가 지금 1, 2 마이너스 1이잖아요. 요거 한 번만 다시 한번 곱해볼까요? A제곱 구하기 위해서. 그럼 가볼게. 1, 4, 5, 2, 0, 2, 0,
4, 1, 5. 이게 뭔가 되게 신기하죠. 이게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얘가 나중에 가면 이 모양꼴을 배우게 될 거예요. 요 둘은 같고 요 둘이는 부호가 반대인 모양들. 요런 것들은 거듭 제곱하면 할수록 신기하게 나와요. 왜냐면 심지어 얘도 뭐라고 쓸 수 있죠, 여러분? 5로 묶어내면 1001이에요. 또 단위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5, 2 행렬이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얘가 엄밀히 따지면 B에서 5 단위 행렬을 빼는 거랑 똑같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B 대신에 누구 써야 돼? 1, 1, 1, 0. 에서 저거 그냥 쓰면 5005니까 빼면 뭐가 나옵니까? 마사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지. 문제가 다 뭐고 해달래? 이 열의 모든 성분. 답은 마이너스 4. 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도 맞긴 맞지만 사실 요거 본 친구들 만약에 조금 더 거듭되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선생님이 한 5개 정도 알려줄 거야. 이 모양이면 그냥 고민하지 마. 우리 복소수에서도 이런 모양이면 제곱해. 이런 모양이면 3승해. 그럼 얘 나오지? 라고 외웠듯이 이런 모양이면 얘 몇 번 하면 단위 행렬 나와. 이런 모양이면 몇 번 하면 여기 계속 n배가 돼서 나올 거야 라는 것도 외우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얘들아 쭉 넘어가서 너네들한테 내가 복사를 안 해줬구나. 요 앞에서 한두 문제 풀고 그냥 끝내도록 할게요. 어차피 10분까지니까 숙제하다가 끝나면 되거든. 몇 번을 할 거냐면 요거 하나만 해보자. 32번 시작. 32번. 삼2 번도 답만 부르고 넘어갈게. 영상을 끊도록 할게요.